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국 공산당의 해외 침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각국의 다문화 정책을 어떻게 악용해서 중국 공산당들이 침투되어 오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소리 없는 전쟁,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그리고 중국과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확대하려는 그러한 전략을 수없이 구사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초한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없는 그러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떤 법을 지켜야 되고, 양심을 지켜야 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공산당, 특히 중국 공산당에 그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는, 우리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설마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틈새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전법 중에서 오늘은 좀 그 다문화 정책을 어떻게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침투되어 오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해외 진출하는 그러한 것을 그 덩샤오핑의 저우추치라는 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흔히들 중국의 뭐 해외 진출 또는 해외 투자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준비한 그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요, 많은 중국인들을 해외에 내보내면 그것이 곧 중국의 영토가 궁극적으로 된다. 이러한 것이 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14억의 인구 대비 중국의 영토는 부족하고, 또 그리고 자원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지배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좀 기본 목표를 살펴보면 말씀을 드렸듯이 인구 대비 국토 면적이 중국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14억에 생존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그 땅을 중화민족이 지배해야 한다. 이런 것이 첫 번째 이제 그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북아메리카, 특히 미국을 반드시 멸망시켜야 한다. 이러한 것을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이 세계 지배 전략, 중국몽에 대해서 말씀을 누차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계적 질서의 평화 공전, 그러니까 그 중화사상이죠. 과거에는 중화사상이고 근래에는 중국몽이죠. 중국이 전 세계 위계적 질서의 황제국을 유지하고, 노예국이라든지 신화국이라든지 뭐 티벳이라든지 또 조선이라든지 지배하고 있었을 때는 세계 평화가 유지되었지만, 미국이라는 존재, 그리고 서양이라는 존재가 정말 이 위계를 무너뜨리고 그 주변 국가를 상당히 무례하게 만들었다, 건방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특히 일본, 한국, 대만 완전 지배해서 속방화시킬 때까지는 배후에 있는 미국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본적인 전략은 미국을 완전히 소멸시킬 때까지 그 전략을 놓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은 정규전으로, 그러니까 정규적인 군사력이라든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력의 차이에 의해서 서양 세계나 미국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한도가 없는 전쟁, 초한전이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그러한 그 정치 선전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군사적으로는 생화학전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인만 죽일 수 있는, 백인만 학살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그러한 생물학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정규전보다는요, 생화학전을 통해서 그 서양 세계를 멸망시키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뭐 그 다양한 전략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대1로 프로젝트, 이것도 제가 중국몽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경제적 침탈, 그리고 경제적 영향력을 전 세계에 확대한다. 그리고 중국인을 대거 이주시킨다. 이런 거죠. 그리고
군사 요충지나 그 나라의 주요 경제 중심부의 차이나타운이나 중국의 상권 그리고 비즈니스 타운을 형성을 해서 배타적 경제적인 지역 그들의 경제 지역을 그리고 정치적 중심지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 이제 중국 공산당이 먼저 그 국가 단위로다 뭐 이렇게 우리나라 뭐 또 주변 국가 또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또 지방자치단체 뭐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뭐 부산시라든지 뭐 울산시라든지 이런 지방자치단체와 순수 교류 협력 그러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아무도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하거나 경계하지 않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거 유학생, 기업인, 중국인 노동자를 진출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요,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특권 계급의 특수요원들을 분을 세탁을 해서 위장 기업을 세웁니다.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네자가 되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두자로 기업을 만들죠. 기업 이름을. 그런데 네자로 된 중국 이상한 뭐 유령회사도 아니고 실제 뭐 매출이 있지도 않는데 하여간 회사들이 중국 회사들이 대거 들어오고 또 현지인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게 한국인을 대표로 내세워가지고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현지 투자를 과감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뭐 강릉시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차이나타운을 건설한다. 군사 요충지인 그리고 이 평택이나 이런 데 유치하겠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이제 과감한 투지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많은 중국인들을 침투시킨다고 그랬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침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더욱더 좋죠. 그럴 때 이제 다문화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요, 그 나라 각국의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데의 다문화 정책, 인구가 감소되고 또 여러 가지 유입인구가 많고 그런 데에 있어서는 뭐 인권이라든지 뭐 공생이라든지 또 다문화적 가치라든지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 원리로 자유민주주의 원리로 작동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교묘히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의 중국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 다문화적 가치 아니냐. 공생하자. 공존하자. 그러면서 이제 참정권도 얻어내고요. 각국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궁극적으로 이제 획득을 해서 살려고 합니다. 시민권까지 획득을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의료라든지 복지 뭐 이런 혜택을, 그리고 입시라든지 뭐 다문화 가정 자녀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중심부로 점점 들어옵니다.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경우는요, 그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죠.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서 일자리를 찾으러 온 반면에 중국에서 이주 정책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최근 이전에 우리 화교 이렇게 불쌍하게 차별받던 사람들 말고요. 이 중국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이주 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 나라를 침략의 목적으로 지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돈과 여자로 매수하고 약점이 잡힌 정치인을 통해서 참정권을 얻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선거법을 개정을 하고요. 그리고 영주권이나 또 이렇게 투표권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심하게 빠르게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각국에 있는 다문화 정책이 굉장히 악용이 되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다문화 교육을 가르쳐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중국 사람들은 다문화 정책을 이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문화 교육이나 다문화 정책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자유주의 다문화 정책이나 어떻게 침략을 막아내면서 다문화 정책을 하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정책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각국의 이제 뭐 PC, 우리가 말하는 뭐 정치적 올바름, 인권단체라든지 또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는 단체, 또 노조, 성해방 단체,
뭐 포괄적 성교육을 하자는 단체, 이러한 데 뒤에 중국 공산당이 뒷돈을 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PC주의라든지 예를 들어 BLM이라든지 안티파라든지 이러한 뒤에 중국 공산당의 돈들이 엄청나게 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좌파 단체에 중국 돈이 상당히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이렇게 하는 해외 침투에서 그 좌파 단체나 인권 단체하고 통일전선을 구축을 해가지고 제휴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용 가치가 있을 때까지 충분히 활용하고 거기를 종중화시키고 거기를 친중 정권, 종중 정권을 만들고 났을 때까지 계속 이용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뭐 한국이 속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좌파 단체는 제거 대상이 되겠지만 통일전선에서는 일단 제휴 세력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공자학원이라든지 중국 연구소라든지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국의 중국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종중, 친중 이런 인사들 양성하고 그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서 입법, 그러니까 종중 정책, 친중 정책, 우리나라의 뭐 태양광이라든지요, 또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중국인들을,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참정권을 갖는다든지, 또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을 제한 없이 사들이는 것, 자국인들은 제한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거의 괜찮다, 문제없다, 또 이렇게 하는 언론인들도 이렇게 공작을 해서 매수하는 거죠. 돈과 여자를 이렇게 합니다. 차이나타운 같은 데서 지역 상권,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해서 지역을 장악을 하고, 공자마을, 또 뭐 차이나타운, 이전에 있었던 화교들이 세웠던 인천의 설린동이라든지 부산의 초량동 이런 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20, 3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졌던 많은 각국에 있는 나라들의 차이나타운, 그런 데에 가서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배타적으로 중국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중국 문화를 배타적으로 인정받으려 하고, 근데 중국의 가치를 막 요구합니다. 그럼 너희들 뭐 여기 와가지고 왜 우리나라 말을 하지 않고 너희들끼리만 모여 살고 왜 너희들끼리 그러냐? 그럼 다문화 정책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공존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우리는 인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아서 왔다. 이렇게 이제 반격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중국인 변호사들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점점 그 지역과 이런 것을 중국인 법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렇게 입법 활동을 통해서 중국의 장치와 법적 제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요. 중국은 상권이라든지 그 다음 경제권, 정치적인 영역에 배타적인 그 중국 모델을 현지화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현지인들은 오히려 철저히 소외가 됩니다. 또 주변화되죠. 여러분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거의 뭐 중국인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고 이렇게 주변화되고 있죠. 그 현지인들은 우리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중국 사회가, 중국인들이 굉장히 경제력이 미약하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4억의 인구 중에 5천만 인구보다 잘 사는 인구가 1억 정도가 우리보다 잘 삽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돈은 천문학적입니다. 그들은 중국 인민의 노예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다음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나머지는 해외 공산화 전략이나 해외 지배 전략으로 전부 투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당연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강남에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한두 채 사는 게 아니라 한 동을 전부 그냥 구입을 하고 그럴 정도의 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도시를 반 이상을 점령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돈이 들어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9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상당히 우수하면서도 이렇게 중국 공산당을 막아내기에는 상당히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마 그렇겠어. 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하죠. 우리는 이제 만약에 거짓말은 가슴이 두근두근 뛰죠.
나쁜 짓을 하면 심장이 떨리죠. 그러나 좌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고요. 매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다든지, 뭐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누구를 제거한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분리할 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권, 보편적 가치, 이주의 자유, 외국인 노동자 보호, 다문화 정책,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좌파들 중에서,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서, 좌파들 중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반성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통일전선 전술이나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체화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는 걸 부끄럽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을 지켜라, 인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유민주주의가 타도될 때까지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유민주주의가 타도된 순간에는 언론의 자유도, 뭐 법도, 뭐 사법권도, 인권도,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 제대로 선거가 운영됩니까? 인권이 지켜집니까?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때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좌파, 특히 공산주의자들, 중국 공산당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상식 범위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각국의 호주라든지 많은 나라에서 보면은 새롭게 중국 공산당의 이주 정책에 의해 가지고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거나 중국인 거점 마을, 거점 도시를 건설하는 곳은 군사적 요충지, 그 나라의 군사적 요충지에 주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평택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경기 일대의 군사적 요충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나타운을 건설을 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통일전선 전술, 그리고 세계 지배 전략, 중국몽, 1대1로 이런 것과 다 연계돼 가지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를 중국이 지배하는, 그들이 말하는 중화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래서 노예국이라든지 신화국에 불과했던 건방진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든지 일본, 대만, 이런 거를 완전히 속방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미국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이 전략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화교라든지 오랫동안 내려와 있던 소수자들이라든지 뭐 이러한 사람들 미워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또 중국 인민과 중국 공산당을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에선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중국이 어떻게 각 나라에, 전 세계에 어떻게 침투되는가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제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은 한풀 꺾였고, 중국도 이제 디커플링, 탈중국화에 해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망가뜨려 놓을 텐데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과거같이 강하지도 않고요. 그런 영향력도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스스로 무너지는 곳에서 어느 누구가 지켜주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다시 조선 시대와 같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전략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